삼성 보호형 스마트폰 갤럭시 A15의 사용 후기를 담은 영상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중 하나죠. 끝자리 5번대 최신 갤럭시 A 시리즈, 그 중에서도 가장 컨셉이 뚜렷한 모델 갤럭시 A15의 특징과 눈여겨볼 포인트들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시청을 이어가 보시기 바래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체 크기 6.5인치, 무게는 200g,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 특징은 이와 같습니다. 색상은 옐로우인데 개인적으로는 연한 그린에 더 가까운 듯하네요. 아무튼 큰 틀에서 봤을 때 플래그십과 마찬가지로 최신 갤럭시 스마트폰의 패밀리룩을 따라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세부적인 디자인 요소에서는 조금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가형 갤럭시에 꾸준히 적용되고 있는 노치 디자인, 후면 카메라 디자인은 익숙하지만 버튼이 있는 측면부가 살짝 굴곡이져 있고 그곳에 지문인식 버튼이 포함되어 있는 게 다릅니다. 기능적으로 잠금 해제는 지문 인식과 얼굴 인식을 이용한 잠금 해제를 모두 지원하는데 제 경우에는 얼굴 인식을 이용한 잠금 해제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스토리지는 기본 128GB를 제공하는 상태에서 마이크로 SD카드를 별도로 장착할 경우 최대 1TB의 추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으니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이 제품을 알리는데 가장 큰 강점 요소가 아닐까 합니다. 그 이유라면 당연히 좋은 품질을 갖춘 화면을 제공하는 것에서 오는데, 풀어보자면 사양은 6.5인치 화면 크기에 OLED 디스플레이 구색을 갖추었고 여기에 가로 해상도 기준 1080p, 화면 재생률 90Hz를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넓은 화면 사이즈,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해상도 120Hz 수준은 아니지만 나름 높은 화면 재생률이 어우러져 있는 덕분에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저가형 스마트폰의 좁은 색역과 낮은 해상도, 재생률 조합의 화면과는 분명 다른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를 포함해 여러분 대부분이 실제 웹서핑이나 동영상 시청을 할 때 체감해 볼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콘텐츠 소비에 주 목적이 있는 경우라면 특히 만족스러울 수 있는 화면이라는 거죠. 가격에 비하면 기어. 상대적으로 플래그십 모델에서는 체감이 더딜 수 있는 것인데 가격적인 만족감 측면에서 더 저울질을 하게 되는 보급형 또는 저가형 모델에서는 이같이 좋은 품질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놓았다는 것이 꽤나 큰 메리트가 아닐까 합니다. 옵션에는 갤럭시 스마트폰 특유의 선택지가 제공되죠. 자동 밝기, 편안하게 화면 보기, 다크 모드가 제공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자동 밝기를 특히 요긴하게 사용 중입니다. 사운드는 하단에 모노 스피커가 담당하고 있는데 단순히 소리를 전달하는 측면에서는 크게 아쉬울 게 없겠지만 베이스나 고음이 풍부한 플래그십의 사운드와는 크게 못 미치는 걸로 체감됩니다. 뭐랄까요, 좋은 화면을 갖고 있기는 한데 사운드는 그에 비하면 낮은 퀄리티를 갖고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스피커 부분을 손으로 맞게 된다면 소리가 크게 감소되는 점도 있고요. 물론 이 대목에서 사운드에 욕심이 생길 경우에는 다시 이 제품의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상기시켜 보는 걸 추천합니다. 프로세서에는 미디어텍의 헬리오 G99라는 칩셋이 탑재되어 있는데 벤치마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플래그십과 비교했을 때 분명 낮은 등급의 칩셋, 그에 따르는 성능을 갖춘 상태이고 같은 A 시리즈의 상위 모델과 비교해 보더라도 차이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양이 높은 게임을 한다거나 다중 앱 실행, 생산성 앱을 실행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성능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생각보다 기본적인 전화나 문자, 아니면 웹서핑, 동영상 스트리밍을 즐기는 정도에서는 느린 반응 속도나 입력 지연으로 인한 불편함을 느끼기는 어려웠습니다. 고성능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주로 해서일까요? 그렇다면 애초 이 제품이 목적으로 한 것에서는 어느 정도 만족감을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걸 장점으로 보기는 어렵고 예상에 비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추가로 요즘 주목받고 있는 갤럭시 AI와는 연관이 없는 제품입니다. 사진 앱이나 웹서핑 환경에서 AI 편집 기능이나 번역, 요약 기능 등을 제공하지 않는 점 역시 참고하셔야겠고요. 다음으로 배터리는 5000mAh 최대 25W 유선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구색이고 무선 충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 아쉬울 수 있지만 사실 이 제품뿐만 아니라 저가형으로 출시된 갤럭시 A 시리즈에서는 무선 충전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 대신 기본 배터리 용량이 충분히 높게 제공되는 상태이고 비교적 빠른 고속 충전 인터페이스 역시 갖추고 있는 만큼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 꽤나 긴 연속 사용 시간과 적당한 시간 내 빠른 배터리 충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매력으로 꼽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연속 사용 시간의 경우 한 예로 웹서핑과 동영상 스트리밍을 2시간 정도 했을 때 약 10% 정도를 소모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경우 사실 레이아웃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에서 플래그십과 실로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갤럭시 A15가 낮은 퀄리티에 해당하고 사진,
동영상 촬영에서 플래그십과 대비되는 품질 차이를 갖고 있는데, 사양을 봤을 때 오토포커스 기능은 광각 카메라만 지원하고 손떨림 보정 기술인 OIS는 모두 지원하지 않습니다. 후면 트리플 카메라, 50메가픽셀 광각 카메라를 제공하는 것만 봤을 때에는 꽤나 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밝은 대낮에 광각 촬영을 하는 정도에서 어느 정도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반면, 나머지 카메라에서의 품질은 디테일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야간 촬영에서는 그 정도가 더욱 크게 체감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구색은 트리플 카메라이지만 50메가픽셀 광각 카메라 한 개를 조명이 좋은 조건에서 일상을 가볍게 담는 정도로 썼을 때 나름 만족스럽게 쓸 수 있는 구색이 아닐까 합니다. 동영상 촬영에서도 FHD 포맷을 최대로 지원하고 있으니 그 이상의 고화질 촬영을 기대한다면 이 모델이 아닌 다른 스마트폰을 고려해야 하겠고요. 자, 아무튼 제품을 사용하면서 경험해 볼 수 있었던 것들을 모아 공유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제품의 가격 접근성이 뛰어난 갤럭시라는 타이틀이 얼마만큼 만족스럽게 다가설지가 궁금하기도 한데요. 확실한 건 여러 부분에서 뛰어난,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은 저렴한 그러한 퀄리티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오래 두고 그리고 두루두루 쓸만한 메인 스마트폰을 고르는 기준이라면 이 제품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대신 원하는 여러 조건에 맞춰줄 수 있는 선택지를 고르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만 제품이 타겟으로 한 것과 같이 스마트폰 선택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그러니까 여느 제조사의 플래그십 또는 고급형 스마트폰을 선택할 때보다 가격적인 부담이 확실히 적고, 그 상태에서 전화나 문자, 웹서핑, 동영상 스트리밍 정도를 라이트하게 즐기는 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갤럭시 스마트폰, 이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시중의 여느 제품과 비교해 보더라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매력 지수가 높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담이 적은 서브 스마트폰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눈여겨볼 수 있는 요소가 분명 있고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후기 영상에서도 뵙기를 희망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A15의 사용 후기였습니다.